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제 정재호 주중대사를 불러들여 우리 외교부의 싱하이밍 중국 대사 초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이 중한 관계에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갈등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 인근 마을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체포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0명이 경찰 지구대에서 집단 도주했습니다. 20cm가량 열리는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는데 수갑도 채워지지 않았고 감시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낙뢰를 맞아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다 의식이 돌아왔던 30대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한 5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흔들벤치의 기둥이 부러지며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흔들벤치에 타고 있다 구조물 아래에 깔린 12살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에게 학폭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지목된 A씨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이미 화해를 한 사안이라며 학폭 피해자로 낙인 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명 전부터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우리 외교 영어로 하면 정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이틀 전 한국 정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한중 관계가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제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회동을 약속하고 만났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우리로 치면 초치에 해당합니다. 이 자리에서 눅농 외교부 부장 조리는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우리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싱 대사가 한국 인사들과 교류하는 건 그의 업무라며 양국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며 양국 갈등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식의 언급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재호 대사의 발언은 따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중 한국 대사관은 접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정 대사가 싱하이밍 대사의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엄중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강경 발언에 이어 한중 양국이 각국 주재 대사를 잇따라 불러 항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그동안 한중 갈등은 수면 아래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 그리고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 발언을 두고도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죠. 싱하이밍 대사의 추방 얘기까지 나오는 악화된 상황에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 경제협력체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중국은 전 정권과 비교해 자신들을 홀대한다며 우리 정부의 서운함과 우려를 넘어 경고를 표시해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윤 대통령이 4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 대만 해협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며 남북 문제처럼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하자 중국은 즉각 말참견하지 말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특히 중국 강경파 외교의 상징으로 꼽히는 친강이 외교부장으로 부임한 후 중국은 각국에서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싱하이밍 대사의 강경 발언으로 터져나왔고 이례적으로 양국 주재 대사를 맞초치하며 상황이 악화한 겁니다. 미중 관계 전반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한국이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싱하이밍 대사 추방론까지 거론되는 등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발언 자체를 표면적으로 보기보다는 한중 관계를 실리적으로 이끌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방적 괴롭힘이 아니었다며 자신을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목된 A씨가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해자로 불리는 이 특보 아들과 이미 화해를 했고 지난 4월에도 만나는 등 현재도 잘 지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일방의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다툼 사례가 있었지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신의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피해자라면 당시 이 특보 아들의 전학을 막아달라고 읍소하거나 지금도 만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존중하지만 피해자는 1명이 아니라 4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지명 전부터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통위원장 지명과 맞물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최대 10여 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며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여야 당대표가 서로 아들 관련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코인업계에 근무하는 김기현 대표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김 대표, 이재명 대표 아들의 지난 도박과 성매매 의혹을 재언급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양당 대표의 아들 전쟁 포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암호화폐 투자사의 임원이고 김 대표가 지난 2021년 코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하루 만인 오늘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아들은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해명한 겁니다. 과세 유예와 관련해 김 대표는 당신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투자하던 시점이었다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역공을 가했습니다. 이 대표 아들이 상습 도박과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종 게이트로 패당 수준에 처하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여당 김기현 대표에 대한 악질적인 의혹 제기에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참으로 구차합니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와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의혹을 제기받자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김기현 대표와 아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는지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야 대표가 서로의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각종 의혹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책 대화를 하자던 두 대표의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강용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리거나 의원실 직접 방문하는 등 체포동의안 부결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내일 표결 결과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네, 두 사람이 탈당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은 자유투표로 이루어지는데요. 예.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30표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됩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했었죠. 그런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현재로선 가결 쪽으로 좀 더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맞서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든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변수 또 한번 짚어볼까요? 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가 당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되는 두 의원의 신상 발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한 표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부결 여론이 우세하다면서도 윤관석 의원의 경우 간당간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봉투 전달 과정에 좀 더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윤 의원의 가결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시각으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밖 얘기긴 하지만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어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을 찾아 책방 지기로 봉사활동하며 찍은 사진을 다수 공개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제 자신과 가족에게 무간주옥의 시련이 닥쳐 진행 중이라며 역진과 태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적인 말은 이건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이거든요. 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서울 관악구에 출마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역구가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4월 열린 북콘서트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하는 등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경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30대 한국인 여성이 캄보디아 여행 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30대 중국인 부부를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해서 현재 조사 중인데요. 관련해서 권영범 기자의 기사를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사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붉은 천 위에 놓인 시신의 상태를 살핍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마을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6일입니다. 시신은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던 30대 한국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시신은 차량에 실어 옮긴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여성이 치료 중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현지 당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유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부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성과 동행했던 지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보신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취재된 내용을 사회부 한범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지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 6일이었고 신원이 확인된 것이 보도가 이루어진 게 어제였어요. 조금 늦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명 BJ였다면서요. 네. 피해자는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해온 32살 A씨로 알려집니다. SNS 팔로워가 25만 명이 넘고 최근에는 개인 인터넷 방송 활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글도 올렸습니다. 이달 초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로 중국인 부부를 지금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치료 중에 발작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지 교민들을 취재해보니 이들 부부는 일단 의사 자격증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정확히 어떤 치료를 하다가 발작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A씨는 신원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죠? 구타 의심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지 언론에선 중국인 의사 부부가 폭행으로 숨진 A씨의 사인을 속이기 위해 뒤늦게 혈청 주사를 놓았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 구타를 당한 건지, 병원에서 폭행당한 건지, 사망 후 신원을 가리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건지 부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의아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성과 같이 간 동행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실종 신고도 안 했습니까? 그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예. 지인은 대사관 쪽에 실종 신고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 지인은 지난 4일 A씨가 병원에 간다며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런 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 신고도 없었고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A씨 신원을 알 수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예. 경찰 취재해보니 캄보디아 경찰도 처음엔 중국 국적자로 추정했는데 이후 소지품을 보고 한국인일 수 있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일 한국 대사관에 채취한 지문을 보냈고 바로 당일 A씨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A씨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유족 측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시신이 발견된 곳은 주택 개발이 예정된 인근 공터였고요. 마을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그런데 최근에 서세원 씨도 그렇고 캄보디아에서 사망을 했는데 공통점이 병원이라는 점이거든요. 네, 현지 한인들은 실제로 캄보디아 내 의료 인프라가 좋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찾은 병원은 규모가 작은 1차 병원급인데 프놈펜 중심가에 있어서 외지고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한 중국인 부부는 중의학과 서양의학 전반을 다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병원들은 여행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합병원을 찾는 게 낫다는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한범수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불법 도박으로 체포된 외국인들이 경찰 지구대에서 집단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20cm, 손 한 뼘가량 되는 비좁은 창문 틈을 통해서 10명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중에 조금 전 1명이 검거됐고요. 2명은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에 경찰관 수십 명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불법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도박이 벌어진 곳은 2층 주택. 1,5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23명이 체포됐습니다. 쌍쌍하더라고요. 좀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나와서 봤더니 경찰분들 와 계시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신고가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도박 피의자들은 인근 경찰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외국인들이 어디론가 도망칩니다. 23명 중 10명이 집단 도주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지구대로 연행된 지 불과 30여 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도박 피의자들이 조사에 앞서 대기하던 지구대 회의실인데요. 피의자 10명은 공기 순환을 위해 20cm가량 열리는 이 창문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창문에는 도주 방지용 창살이 없었습니다. 경찰 지구대는 도박 피의자가 23명이나 되는데도 이들을 감시할 전담 인력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주한 외국인들을 자세히 보면 수갑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좀 소홀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사람이 어떻게 나가겠나, 도주하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도주한 외국인 10명 중 6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형사 90명을 투입해 이들을 쫓고 있지만 아직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강원도 양양 해변 낙뢰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던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낙뢰 사고는 여름철에 집중되고요. 바닷가는 특히 이 낙뢰 위험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어제 오후 6명이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중 1명인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0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오늘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타원 진료를 받으셨고요. 그때 심폐소생술 이후에 자발순환이 회복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당시 처음 환자 상태는 의식은 없는 상태였고 수축혈압이 30 정도 체크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증 쇼크 상태였고요. 당시 숨진 3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은 서핑 후 해변에서 쉬고 있었는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쓰고 해변을 걷던 다른 한 명은 벼락이 친 뒤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 한 서너 번 쳤어요. 서핑하는 분들이 많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소방차 919 때는 한 10대 가까이 왔었고요. 숨진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뢰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으로 높은 산지나 주변에 구조물이 없는 평지에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한 평지인 해변이나 해수면도 위험지역이라 바닷가에서 번개가 치면 대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기준 지난 10년간 평균을 냈더니 해마다 10만 번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90%가 구름 속에 수분이 많이 있는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 우박, 돌풍 등의 위험 기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번개가 치면 물기가 없는 낮고 움푹 파인 곳에서 자세를 낮춰야 하며 우산 같은 뾰족한 금속 물건을 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멀리 둬야 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다음은 놀이터에서 벌어진 사고 소식입니다. 경북 경산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흔들벤치가 끊어지면서 12살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흔들벤치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아이를 덮친 게 화근이었는데요. 경찰이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놀이터에 출입을 금지하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탔을 흔들벤치가 넘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어린이 3명이 타고 있던 흔들벤치 기둥이 끊어지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닥과 연결됐던 철제 기둥은 밑동을 드러냈습니다. 기둥이 뜯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넘어졌어요. 완전히 잘려나갔다고 보시면 되죠. 이 사고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남자아이가 흔들벤치 아래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평온했던 휴일 오후 아파트 놀이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렇게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놀이터 설치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바닷가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지면서 숨졌습니다. 이외에 있었던 서울 아파트 화재 사고까지 김영현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모았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용굴마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20여 분 만에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경우는 낚시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품도 이제 꺼내고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 염창동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70대 집주인과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관에 세워둔 전기 자전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한 남성을 구조선 위로 끌어올립니다. 강원 속초시 속초항 오징어난전 앞바다에 20대 남성 2명이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2명 모두 구조했지만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술을 마신 뒤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군대에서 여성 상관을 성희롱하는 일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처벌을 안 받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A 병사는 동료 병사와 TV를 보던 중 상급자인 여성 부사관을 언급했습니다. 이 병사는 TV에 나오는 사람이 여성 하사와 닮았다며 비속어를 같이 썼습니다. 이에 상관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사. 1심 법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관을 모욕한 죄가 무겁기는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021년 동료와 점호 시간에 여성 장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한 병사에게는 1심에 이어 최근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점호 시간에 해당 장교를 두고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더니 실제로는 비속어를 섞어 못생겼다고 말한 혐의였는데 상관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근 공군 병사들이 여성 간부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공유한 이른바 게시 파일 사건이 논란이 됐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법정에서는 무죄나 가벼운 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처벌 법령이 없다 보니 상관모욕죄를 적용하게 되는데 남용 가능성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휘권이 무력화 형해화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는 건데 이거를 막 상관 뒤에서 욕하는 거에 막싸움 이거 결국은 검열하는 게 되고 사찰하는 게 되니까. 때문에 상관모욕죄보다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군 내부에서 중징계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아마존에서 실종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맹수와 독사들이 가득한 정글에서 살아 돌아온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을까요? 13살 첫째 누나의 보살핌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4남매. 검사 결과 4명의 아이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rimero, de acuerdo con las prescripciones médicas, hidratándose, porque naturalmente que se encontraban en una situación complicada. 아직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영양 심리 회복 치료를 받으며 앞으로 2-3주 동안은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육식 맹수나 독사가 많아 생존이 어려운 죽음의 정글에서 모두가 무사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첫째 누나의 대처가 핵심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Una valoración inicial multidisciplinaria de la joven heroína Leslie y de sus 3 hermanitos. Encontramos, como ya había mencionado el señor ministro, unos niños y una joven en condiciones clínicas aceptables. 정확한 생존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왔기에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카사바 가루와 씨앗이 생존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 숲에 대한 지식과 원주민식 가정 교육이 야생에서 먹을 수 있는 씨앗과 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연속기획 3번째 순서입니다. 현재 엑스포 유치의 최대 경쟁자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부산은 이에 맞서 해상도시 건설이라는 히든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인 부산 북항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수출의 전진기지였는데 항만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부산시는 도심 내 노후 항만 부지를 환경 훼손 없이 엑스포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쟁국 사우디와 차별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부산 엑스포 예정 부지인 북항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친환경 엑스포장을 만든다는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엑스포 전시장 바로 앞바다에 해상도시 건설이 추진됩니다. 부지를 물에 띄우는 플로팅 공법으로 해상도시를 만드는 건데 기후위기 속 주거난민 문제를 해결할 부산 엑스포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엑스포, 무언가를 이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을 보여주는 엑스포에서 솔루션을 찾는 엑스포로 저희가 성격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차별화가 많이. 부산 엑스포가 내세운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선도도시 비전까지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찾는다는 게 부산이 내세운 차별화 전략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는 OTT 서비스에 돈을 내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혜택을 주면 돈을 내겠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객은 대체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유료로 가입한 멤버십 서비스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이버 페이 이용해서 네이버 쇼핑도 하고요. 쿠팡도 하고 저는 이제 주부니까 오아시스 앱 같은 거에서 장보기 하고. 자취해가지고 쿠팡으로 좀 시켜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네. 코스트코는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시고 대량으로 구매할 일 있을 때. 네. 혜택이 있으면 회비를 내겠다는 소비자가 늘면서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리지 않고 주력 계열사 핵심 서비스를 모은 통합 유료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계열사는 물론 외부 협력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돈 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어요. 6개 계열사 어디에서나 사실 5%의 할인을 바로 얻으실 수도 있고 가입비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0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업마다 멤버십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는 건 락인 효과, 즉 소비자를 묶어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렇게 고객을 모으고 나면 슬그머니 혜택을 축소하거나 멤버십 회비를 올리는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상반기 월회비를 2,000원가량 인상한 바 있고 네이버도 올해 초 추가 적립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비용을 협력업체나 서플라이어들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고. 업체들 간 유료 멤버십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핵심 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를 놓고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원재료, 전기료, 인건비까지 오르지 않는 게 없다 보니까 줄 폐업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고시장만 가봐도 폐업 물품은 쌓여가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 이현재 기자입니다. 폐업한 가게가 내놓은 중고 가구를 매매하는 황학동 주방거리입니다. 가구를 실은 트럭들은 계속 오가지만 손님들 발걸음은 뜸합니다. 창업이 없어. 폐업은 많고. 오늘도 우리 폐업하는데 두 군데 물로 자러 나갔죠. 최근 폐업 물품은 쏟아져 들어오지만 사는 사람이 적으니 가게에는 재고가 쌓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적으니까 계속 재고는 쌓이고 매출 자체도 한 반 정도는 그래도 뭐 줄은 것 같아요. 창고도 가면은 한 350평 되는데 무거운 꽉 찼어. 들어갈 데도 없어. 심지어 일부 점포는 창고에 재고가 가득 차서 이렇게 가게 뒤편 골목까지 가구를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고비용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 줄 폐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노란우산공제에서 폐업으로 지급한 공제금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지급액이 전년보다 60%나 늘었습니다. 고물가가 되면서 그리고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한 10분 중에 한 7, 8분은 지금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이자 금리가 높아진 거에 대한 폐업에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금리 부족 때는 못 버티는 사장님들이 폐업의 의사결정을 좀 서두르는 게.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눈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은 당분간 계속 늘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소년 수형자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만델라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델라 소년학교를 만들었는데요. 그 수업 현장에 박은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칠판 앞에 모여있는 소년원 수용자들. 검정고시를 앞두고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May I take your order? 하면 뭐 시킬 건데? 그렇지. 지난 3월 서울 남부교도소에 문을 연 만델라 학교는 최근 대학 입시반까지 신설했습니다. 소년교도소에서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대학 학과과정 신설 등 학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기본 정신을 소년 교도소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소년 수용자들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입니다. 이곳 강의실에는 매일 30여 명의 학생들이 국영수와 체육, 음악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인 교도소에 따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교처럼 운영하는 건 처음으로 교원 자격을 가진 교정 공무원들은 교사 역할을 겸합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정고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초가 탄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걸 목표로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이게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제 학습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년 수용자의 진로 개발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소년원의 취지 자체가 가르쳐서 이끈다 이런 의미인데 네. 삶의 의미랄지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교육이 되게 이끌어가면서 수능 대비를 한다면 일석이조겠죠.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김천 교도소에서도 대학 진학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휴일인 오늘 더위 속에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계속돼 오늘 밤까지 기습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낮부터 밤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 내륙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국지적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씩 세차게 쏟아지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한낮에 서울 27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넣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이셨습니다.